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리 지식 채널입니다. 혹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최근 우리나라 외식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런치플레이션입니다.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런치하고 인플레이션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합성어가 됐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정신값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나요? 요즘에 정신값 지불하는 게 겁이 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지표가 계속되었었는데, 이 결과가 실생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엔 물가가 올라도 패스트푸드라든가 또는 분식점, 또 짜장면 같은 중국집에서의 메뉴는 그렇게 크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뭐 햄버거는 말할 것도 없고 치킨, 그리고 분식집까지도 전반적으로 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원재료가 비싸서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인건비도 상승이 됐고, 또 동시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면서 한꺼번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싸게 먹을 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서 봤을 때 직장인 기준으로 정식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9,000원에서 약 12,000원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커피값을 포함하게 되면 최소한 15,000원 이상을 지불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합해보게 되면 한 달에 직장인들이 정신 비용으로 지불해야 될 돈이 약 30만 원 정도 이상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음식값을 오른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행동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외식의 횟수를 감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가성비 중심으로 메뉴를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싼 편의점이라든가 도시락 또는 간편식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직장인들 중에서 거주지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점심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 생활 패턴이 일상적 외식이 선택적 외식으로 전환되는 기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 기업에서는 이것이 단순하게 가격의 상승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외식 산업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지금의 외식 시장이 점점 양극화로 가고 있는데, 그 시점이 지금 벌써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외식 시장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고, 외식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행동이 바뀌고 있는데, 외식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외식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제 외식 기업들은 단순하게 메뉴의 맛에만 집중을 해서 메뉴를 생산한다면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식 기업의 이제 구조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향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뉴 가성비 구조를 재설계해야 됩니다. 이 메뉴의 가성비를 고객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만족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메뉴들의 수를 줄여야 됩니다. 메뉴의 수를 줄이는 방법은 뭐 ABC 분석이라든가 메뉴 엔진 분석,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분석들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직관적인 방법으로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관적으로 잘 팔리는 메뉴와 잘 팔리지 않는 메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 줄여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메뉴를 줄여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줄여진 메뉴에 사용될 불필요한 재료를 주문하지 않아도 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절감된 비용을 남아있는 메뉴에다가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메뉴에다가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물론 뭐 기본적으로 특화 메뉴를 만든다든가 세트를 삽입시킨다든가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인 재료의 사이즈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푸짐함이 돋보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고객들이 가성비를 체감할 수도 있고, 또 고객들은 단순하게 이제 싼 메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가격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뉴의 가성비의 구조를 재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가성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메뉴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메뉴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 과정을 재설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외식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게 되면 저녁에 집 밖으로 나가서 사 먹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요즘에 밖을 다녀보게 되면 저녁 8시만 넘어도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외식 기업 입장에 봤을 때는 점심시간에 테이블 회전율을 높이는 데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점심시간에 외식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전율은 단순하게 고객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점심 메뉴 생산 과정을 단계별로 재정비를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개선을 통해 가지고 더 높은 품질의 메뉴를 더 짧은 시간 내에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 조리 시간은 단축되지만 음식의 맛과 품질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메뉴를 준비하는 미장 과정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미장 과정의 초점은 고객이 주문을 하고 난 이후에 1분에서 5분 사이에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가능하면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의 크기는 최소한 700g 이상을 넘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판매되고 있는 메뉴의 전체적인 그램수를 한번 재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메뉴의 크기가 700g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으면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고객은 싸고 또 맛있고 또 배부른 점심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점심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출의 채널을 다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테이블 회전율을 높이고 싶어도 매장 공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 상권의 전체를 매장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포장과 배달입니다. 단순하게 배달 앱에서 불러주는 고객만을 기다리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배달 및 포장 고객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미장도 마찬가지로 배달과 포장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 과정하고 구분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바쁜 러시아 시간에 동선이 꼬이지 않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메뉴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공간은 매장뿐만 아니라 표적시장 전체라고 항상 염두에 두시게 되면 어떤 기획을 짤 때에 큰 레이아웃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외식 시장을 분석해 보게 되면 가격 경쟁 시대가 아니라 구조 경쟁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성비의 구조를 재설계하고, 두 번째는 회전율을 높이는 구조를 다시 만들고, 세 번째는 매출 다변화의 구조를 재설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외식 기업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메뉴를 잘 판매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잘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외식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리 지식 채널의 오석태교수였습니다.